이번 시간은 클라우드 팩 for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그 클라우드 팩에서 사실은 그 클라우드 팩이 순차적으로 계속 발표를 했고요. 그 중에서 제일 먼저 GA가 됐었던 제품이에요. 근데 사실 어저께가 제가 이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지금 현재 클라우드 팩이 5개잖아요. 클라우드 팩 for 데이터 포함해서 클라우드 팩 for 애플리케이션. 제가 아까 설명 다 못 드렸는데 그 클라우드 팩 시스템에서 지원하는 클라우드 팩이 4개 표현이 있었어요. 왜 4개, 5개가 아니라 4개냐면은 클라우드 팩 for 데이터는 그 올인원 시스템이 클라우드 팩 시스템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클라우드 팩 for 데이터는 클라우드 팩 시스템에 올라가질 않고요. 다른 종류의 올인원 시스템에 올라간다는 거고, 어저께 이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클라우드 팩 for 애플리케이션, 멀티 클라우드, 인티그레이션, 오토메이션, 데이터 외에 6번째 클라우드 팩이 발표됐다라고 하는 걸 메일을 하나 받았어요. 클라우드 팩 for 시큐리티라고 하는 게 이제 어저께 발표가 됐고요. 오늘 이메일을 받았고, 그리고 뭐 그걸 원래 한 달 전에 어나운스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GA를 하기 때문에 11월 달에 GA가 되는 그런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5개지만 6개의 클라우드 팩이 이제 나올 거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클라우드 팩이 추가가 될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에 사실은 순서를 좀 바꿔서 클라우드 팩 시스템하고 순서를 바꿔서 했었는 게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클라우드 팩 for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자료입니다. 클라우드 팩스 앞에 그 클라우드 팩 for 멀티 클라우드 뭐 이후에 다른 장표에서도 계속 나오는 장표인데요. 클라우드 팩스라고 하는 게 이제 처음에 만들어질 때 왜 클라우드 팩스라고, 예전에 IBM 클라우드 프라이빗 위에다가 뭔가 올리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던 소프트웨어들이 있었는데 왜 클라우드 팩스라고 해서 또 이렇게 또 나눠 가지고서 뭔가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문의가 있었고, 근데 IBM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급의 애플리케이션들을 그러니까 레드햇에 비해서 IBM이 엔터프라이즈급의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들 이걸 더 잘 가지고 있잖아요.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레디된 컨테이너화된 소프트웨어들 이놈들을 통해 가지고서 고객이 가지고 있는 코어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들을 마이그레이션 하거나 아니면 새롭게 개발하거나 아니면 원래 있는 그대로 이제 수행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걸 좀 더 빠르게 뭐 이렇게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가지고 있는 이제 그 비즈니스 역량들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들로 다시 재편을 하고, 그 밑바탕에 들어가는 밑에 컨테이너 플랫폼 앤 오퍼레이셔널 서비스에 해당하는 요 부분을 ICP와 오픈시프트 이걸 2개를 이제 합쳐가지고서 이제 하나의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올라가는 IBM의 컨테이너라이즈 되어 있는, 컨테이너화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들, 오픈소스 컴포넌트들, 뭐 프리 인티그레이션 되어 있는 이런 컴포넌트들, 서비스들, 뭐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패키징 해가지고서 뭐 제공을 하고 있다. 이제 근데 그렇게 제공되고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지금 아직까지는 다 5개, 6개에 불과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좀 부족하긴 하지만 심플하게 올려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완벽한 솔루션으로 이제 제공을 할 것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중간에 IBM Certified 되어 있는 Containerized 소프트웨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IBM이 이 소프트웨어들에 대해서는 서티를 하겠다는, 뭐 인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풀리 이런 소프트웨어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버전 컨트롤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IBM이 책임지고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이제 같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플러스 온프레미든 오프프레미스든 퍼블릭이건 프라이빗이건 뭐 상관없이 이렇게 미리 인티그레이션 되어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올릴 수 있게 run anywhere라고 하는 그런 토픽으로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 밑에서 있는 게 이제 IBM 클라우드 AWS 모듈 이렇게 있는데 그 끝에 시스템즈 되어 있는 게 이제 IBM 클라우드 팩 시스템, 아까 얘기했던 클라우드 팩 시스템 그 부분이 되는 거예요. 클라우드 팩 시스템 포함해서 어떤 종류의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들이든 간에 올라갈 수 있는 플랫폼 그 위에 IBM의 컨테이너라이즈 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그 중에서도 IBM의 클라우드 팩 for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요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지금은 처음에 이제 발표될 때 이제 5개의 클라우드 팩을 이제 제공할 거다라고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 팩 for security라고 하는 그 6번째 클라우드 팩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IBM 클라우드 팩4 애플리케이션은 기본적으로 밸류를 가장 얘기를 하고 있는 건 디벨롭먼트, 개발에 들어가는 공수, 타임을 최대 84%까지도 줄여주겠다라고. 밑에 컨테이너 플랫폼 오퍼레이셔널 서비스 이 부분은 다 동일한 것들이고요. 그 위에 컨테이너라이즈 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들의 종류로 클라우드 팩4 애플리케이션, 빌드, 디플로이, 디벨롭 하는, 그리고 실제 실행하는, 그 애플리케이션 실행하는 요것들로 포함되어 있는 팩이 클라우드 팩4 애플리케이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맨 끝에 이제 클라우드 팩4 멀티 클라우드 매니지먼트가 아까 앞 시간에 양현주 과장이 이제 소개해 드렸던 그런 멀티 클라우드에 대한 소프트웨어 팩입니다. 클라우드 팩4 애플리케이션은 크게 세 가지의 유스 케이스를 가지고 있는 한 개의 오퍼링이고요. 하나는 기존의 고객이 가지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기존의 애플리케이션을 그대로 실행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기존의 애플리케이션들이 실행되고 있는 그런 환경들을 그대로 제공하겠다는 약속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기존의 애플리케이션들이 실행되고 있는 걸 그전에 있는 모양 그대로 실행하는 게 아니라 그걸 모더나이즈 해가지고 기존 기존 존재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들을 현대화시키는 작업 이런 것들을 지원하겠다는 것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신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신규 애플리케이션,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애플리케이션들, 신규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배포하고 오픈 소스로 풀리 서포트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들, 그런 것들을 신규 애플리케이션 개발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의 유스 케이스에 대해서 클라우드 팩4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한 개의 오퍼링으로 저희가 제공을 하겠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존 현재 상태에서 필요한 것들, 그리고 앞으로도 필요한 것들 전체적으로 다 제공을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클라우드 팩4 애플리케이션의 밑에 클라우드 팩4 애플리케이션 디플로이, 빌드, 디플로이, 런 애플리케이션 이렇게 되어 있고, 키 케이퍼빌리티로 개발 툴, 데브옵스 툴 하나, 그다음에 모더나이제이션 툴킷 둘, 그다음에 프레임워크 앤 런타임 이렇게 세 가지의 큰 역량을 가지고 있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디벨로퍼 앤 데브옵스 툴에 해당하는 것들 따로, 모더나이제이션 툴킷에 대한 것 따로, 프레임워크 앤 런타임인 것 따로 이렇게 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유스 케이스로 보면은 기존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무브시키는, 원래 있는 그대로, 이것이 아까 첫 번째 유스 케이스죠. 그 다음에 그걸 모더나이즈하는 애플리케이션 모더나이즈하는 거. 두 번째 유스 케이스죠. 그래서 요걸 뭘 이용해서 하느냐? 현재 커런트 인프라스트럭처, 현재 상태의 애플리케이션 구조, 이거를 들여다보고 그 들여다본 것에 따라서 거기에 내용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얻고 그걸 가지고서 리팩토링을 하고 다시 이제 구성하고 하는 작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겠다. 모더나이제이션 툴킷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들이 될 거고요. 디벨롭 클라우드 네이티브 앱스 두 번째는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 기반으로 제공을 한다고 할 때 오픈 소스에서 시작을 해서 커먼 서비스 만들고 디벨로퍼 툴하고 데브옵스. 그래서 요게 이제 키 케이퍼빌리티의 디벨로퍼 앤 데브옵스 툴 요 부분에 해당하는 유스 케이스가 될 거예요. 근데 요런 기능들을 이용할 때 다른 타사에서 이제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차별화 포인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얘는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하고 트래디셔널한 애플리케이션을 같이 제공할 수 있는 런타임과 프레임워크를 한꺼번에 요 팩 안에서, 그래서 프레임워크의 런타임에서 제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IBM이 가지고 있는 다른 종류의 개발 이외의 관리에 관련된 그런 기능들, 그 다음에 특정 벤더에 종속적이지 않게 벤더 종속성 없는 포터빌리티,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하나에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옮기는 것에 대한 이런 이식성을 보장하는 것을 통해서 기존에 투자되었던 그런 비용, 이런 것들에 대한 보호, 이런 것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IBM의 클라우드 팩4 애플리케이션이 다른 종류의 그런 클라우드 솔루션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서 보여지는 거는 엔터프라이즈를 모더나이즈하는, IBM이 펀딩해서 나온 리포트이긴 하지만
IBM 펀딩에서 나온 연구 결과에 의하면 엔터프라이즈를 가지고 있는 고객이 모더나이즈를 충실히 잘한 그런 고객과 모더나이즈 현대화를 잘 하지 않은 그런 고객들, 그 두 가지 군의 생산성이나 이런 것들을 측면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굉장히 높은 그 차별성이 이제 보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품의 생산성에서는 심지어는 거의 10배 가까운 그런 생산성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비용 측면에서도 한 5배 정도, 그 다음에 사용자나 인플로이, 세티스팩션, 만족도, 그리고 고객을 이렇게 계속 유지하는 이런 것들에서도 1.7배에서 1.6배 정도의 그런 더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걸 이런 그 엔터프라이즈 모더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측면을 뭘 가지고서 메저를 할 거냐? 저기 있는 것처럼 한 번 빌드하고 디플로이, 어디든지 디플로이 할 수 있는 그런 형태. 이제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컨테이너의 그런 사상의 그런 일부이잖아요. 그리고 오픈 스트럭처, 오픈 소스 스트럭처, 그 다음에 통합되어 있는 그런 아키텍처, 그 다음에 고객이 가지고 있는 고객의 문화나 고객의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현재 상태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최신의 상태의 베스트 프랙티스에 의거해서 검증된 방법에 의해서 옮겨갈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같이 됐을 때 이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큰 차이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클라우드 팩4 애플리케이션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크게 두 개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기존의 애플리케이션과 신규로 애플리케이션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파트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모더나이즈 하는 파트, 이렇게 두 가지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개의 파트를 가지고서 얘기를 할 거고요. 신규로 애플리케이션을 구성을 하거나 원래 기존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거나 이렇게 할 때 기존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왼쪽에 있는 것처럼 웹스피어 애플리케이션 서버, 와스 앤디, 리버티 코어 이런 식으로 런타임과 프레임워크에 포함되어 있는 저런 컬렉션들, 저런 놈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고, 신규 애플리케이션을 구성을 해서 신규로 뭔가 이제 작업을 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려고 할 때 저희가 제공하는 것이 이제 카바네로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겁니다. 카바네로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건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레드햇의 런타임,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의 런타임, 예를 들어서 Node.js라든가 탐캣이라든가 이런 루프백이라든가 이런 리버티 코어라든가 이런 애플리케이션의 런타임과 그 다음에 통합되어 있는 저런 데브옵스 툴킷들, 앱소디, K네이티브, 텍톤 이런 솔루션들, 이런 것들로 다 합쳐져 있는 카바네로 엔터프라이즈, 요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신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그런 사이클을 이제 지원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기존의 애플리케이션들을 그대로 수행을 하거나 신규로 애플리케이션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요걸 이제 모더나이즈 해가지고서 최신화 시키는,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라이즈 되어 있지 않은 놈을 컨테이너화 시킨다든가,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지 않은 놈을 클라우드에 올린다든가,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게 모더나이제이션에 관련된 툴킷들을 트랜스포메이션 어드바이저나 마이그레이션 툴킷, 이런 툴들, IDE에 들어가는 툴들, 이런 것들로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크게 두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 솔루션으로 구성된 팩입니다. 카바네로 엔터프라이즈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카바네로 엔터프라이즈는 하바네로 이제 고추 있잖아요. 그 쿠버네티스하고 하바네로를 이제 합쳐진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솔루션 아키텍트나 오퍼레이션 어드민, 그다음에 엔터프라이즈 디벨로퍼, LOB, 그다음에 컴플라이언스 오디트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처음에 도입하기 전 한번 해보는 거, 실제 개발하는 거, 실제로 프로덕션에서 쓰는 거, 이런 데에 있어 가지고서 가지고 있는 페인 포인트들을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디스커버링 할 때는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고객들이 그러잖아요.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뭔지부터 이제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는 어떤 거, 그리고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툴의 종류도 너무너무 많은데 이걸 어떻게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지,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프로덕션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아키텍처나 이런 것들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실제 가버넌스 측면에서 LOB의 KPI를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비저빌리티, 이런 거를 어떻게 제공할 거냐, 이런 것까지
그래서 굉장히 많은 종류의 페인 포인트들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개의 플레이어들이 이제 그런 페인 포인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해결책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기존에 만약에 쿠버네티스 스택을 고객이 직접 가지고서 개발을 한다라고 가정. 오늘 아침에 제가 어디 그 미디어사에 인터뷰를 하면서 뭐 얘기를 하는데 고객이 이런 쿠버네티스를 이렇게 가지고 가는 거하고 그리고 IBM 같은 이런 솔루션 벤더들이 제공하는 쿠버네티스하고 뭐 어떤 차별성이 있겠요? 그 기술력이 더 높아지고 이러면 그런 것들이 차별성이 없어지지 않겠어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게 여기서 보이는 이런 차트로 이제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full DIY로 do it yourself로 쿠버네티스 스택을 이제 만들었다. 이제 가정을. 그럼 쿠버네티스 스택에서 이제 대고 테스트하고 그러면서 이제 90일마다 한 번씩 이제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쿠버네티스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를 이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따라가야 돼요. 거기에 올라가 있는 프로젝트들, 예를 들어서 뭐 모니터링이라든지 로깅이라든지 뭐 이런 프로젝트들, 그런 프로젝트들도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가면서 그 쿠버네티스 버전이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계속해서 올려야 돼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CB, 그 OS 시큐리티 패치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 계속해서 올려요. 이런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한 거를 계속해서 찾고 오픈소스에다 해결을 요청하고 뭐 이런 것들을 do it yourself로 계속 쿠버네티스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엔터프라이즈의 기술 지원 없이 직접 고객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랑 비슷하게 개발자와 아키텍트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해서 놓고 봤을 때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오버로드로 현재 이 사람들이 엔터프라이즈 디벨로퍼 제인 뭐 솔루션 아키텍트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커런트 스킬은 그냥 자바 엔터프라이즈 그다음에 탐캣 뭐 이런 코어 스킬들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가려고 할 때 가지고 가야 되는 이런 고려해야 되는 도구나 아니면은 뭐 사상이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한 거죠. 그래서 뭐 12팩터 애플리케이션에 12팩터를 적용한 형태로 애플리케이션 구성하는 거, 뭐 클라우드의 환경, 그다음에 마이크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컴포넌트들, 그리고 이런 빌드, 개발, 디플로이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각종 툴링들, 이런 것들이 다 막 섞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골머리가 이제 섞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데브옵스의 차원으로 놓고 보면 이렇게 쭉 놓고 보면 나머지는 여 위에 있는 것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뭐 좀 관리에 관련된 그런 기능들, 쿠버네티스 네이티브에 대한 이런 것들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프랙티스나 이런 것들이 트래디셔널한 기술들, 그 다음에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기술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아우르는 형태로 오퍼레이션. 예전에는 디벨롭먼트하고 오퍼레이션이 이제 서로 분리가 돼가지고 돌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개발자가 운영자의 영역을 이제 침범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뭔가 이게 영역을 분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는 이제는 운영자 입장에서는 운영은 진짜 운영에 대한 것만 진행을 하고 개발자가 개발하고 배포하는 것까지 이제 담당을 하는 형태로 이제 진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에서 사용을 하려면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자동화된 툴킷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필요해진다는 건데. 근데 이런 것들이 복잡한 툴들을 사용하고 자동화된 툴들을 사용하다 보면 굉장히 유연성이나 플렉서빌리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뭐 생성이 되겠죠. 생성이 될 텐데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저런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런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것에 따라서 굉장히 뭔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카바네로는 흔히 이렇게 솔루션 아키텍트, 디벨로퍼 이렇게 두 가지로 놓고 봤을 때 뭔가 디벨로퍼로 하여금 뭔가 빠르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회사의 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적용되어 있는 최신의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뭔가를 이렇게 제공을 하고 이런 개발자들은 이런 거 개발을 할 때 내가 어떤 것을 실행을 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큰 고민 없이 생각은 좀 적게 하고 실제로 비즈니스 로직에 굉장히 집중을 하면서 쿠버네티스 인프라스트럭처나 이런 거에는 전혀 뭐 고민할 필요 없이 내가 실제로 구현할 애플리케이션의 로직과 이런 부분들에만 집중을 해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미리
프리빌트 되어 있는 이제 컬렉션들 이런 거를 가지고 개발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사이클을 이제 완성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카바네로는 크게 세 가지의 컴포넌트로 되어 있고요. 하나는 컬렉션, 하나는 개발 툴, 하나는 데브옵스 툴체인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카바네로의 컬렉션이라고 하는 거는 오픈소스 런타임과 프레임워크,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적합하게 만들어집니다. 오픈소스 런타임과 프레임워크, 즉 뭔가 파이프라인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실제 런타임에 해당하는 모듈들을 컬렉션이라고 하는 형태로 모아놓고 있고요. 그리고 통합 ID 형태로 디벨로퍼 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기서는 표현 안 되지만 코드윈드라고 하는 그런 그 이클립스 기반의 그런 개발 툴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앱소디라고 하는 형태로 그다음에 CLI 형태로 이제 명령형 인터페이스로 개발 도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합되어 있는 DevOps 툴체인, 테크톤이라고 하는 이벤트 드리븐의 그 CI/CD 툴이거든요. 그래서 그 툴이 젠킨스처럼 이런 CI/CD 파이프라인을 이제 구성하는 그런 툴체인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세 개의 소프트웨어를 합쳐놓은 것을 이제 카바네로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게 앱소디에서 개발자 이제 그 뷰에서 개발자 뷰에 하나의 개발자 뷰에서 이제 놓고 보면 앱소디 앱소디라고 하는 명령형 인터페이스를 통해 가지고서 앱소디 허브의 컬렉션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검색을 하는 거예요. 뭔가 스택들을 찾는 거죠. 그래서 요걸 찾아서 앱소디 init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쓰게 되면 뭔가 기본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구조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걸 이제 코드윈드나 아니면 이클립스 채 이런 것들로 이용을 해서 IDE로 이용을 해서 개발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스택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자바 스택이냐, 노드.js 스택이냐 이런 것들을 하나를 선택적으로 선택을 한 다음에 그거 개발자가 개발한 그것들이 이제 디벨로퍼의 ID에서 개발하고 실행하고 디버그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나서 만들어진 게 개발자가 만들어낸 애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앱소디 스택에서 이제 다운로드해서 가지고 온 이런 스택들, 요 두 개를 이제 합쳐가지고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요 논문을 통해서 앱소디 디플로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하게 되면 오픈시프트로 이제 배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나중에 실제로 배포를 할 때는 세이브하고 나서 개발자의 애플리케이션을 기시나 이런 데도 이제 커밋을 하게 되면 이제 테크톤 같은 걸 이용을 해서 다시 이제 오픈시프트를 이제 같이 탑재를 시키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앱소디 CLI, 앱소디가 제공하는 게 앱소디 CLI, 앱소디 스택, 앱소디 디플로이 이렇게 세 가지 컴포넌트로 되어 있고요. 앱소디 CLI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앱소디 init, 앱소디 스택 보고, 앱소디 테스트, 앱소디 디버그, 디플로이, 빌드 이런 식으로 명령형 인터페이스들이고요. 앱소디 스택이라고 하는 거는 프리빌트 되어 있는 클라우드에 최적화되어 있는 이런 스택들이 되겠습니다. 앱소디 디플로이가 이제 K네이티브나 아니면 그 오퍼레이터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예전에 헬름이라고 하는 걸 ICP에서는 헬름이라고 하는 차트를 통해 가지고 이제 배포를 하고 하는 그 하나의 단위로 썼는데요. 헬름을 이제 더 감싸는 형태로, 그러니까 헬름보다 더 큰 형태죠. 그러니까 헬름 오퍼레이터, 그 다음에 무슨 오퍼레이터, 이런 식으로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이용을 해서 앱소디에서 디플로이를 하도록 이제 구성을 합니다. 이제 구성을 하게 되면 이제 그게 이제 그 타겟으로 되어 있는 그런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이제 만들어진 거죠. 이게 전체적으로 100% 오픈 소스이고요. 그리고 오픈 스탠다드를 이제 기술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컴포넌트입니다. 두 번째는 트랜스포메이션 어드바이저이고요. 트랜스포메이션 어드바이저는 여기 보시는 거에 오른쪽에 있는 모더나이제이션 애플리케이션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 어드바이저를 이제 가장 큰 컴포넌트로 하고 있고, 그 외에 마이그레이션 툴킷이나 아니면 IDE의 툴링들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제품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건 트랜스포메이션 어드바이저이고, 나머지 마이그레이션 툴킷 같은 건 따로 이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놈들이고요. 트랜스포메이션 어드바이저는 기존에 존재하는 고객의 자바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자바 애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MQ 애플리케이션, 요것들을 타겟으로 해서 타겟 애플리케이션이 웹스피어,
그 다음에 IBM MQ, 그 다음에 웹로직, 그리고 탐캣.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디플로이 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들. 요놈들을 이제 분석을 하고 분석한 결과 이 애플리케이션을 A 애플리케이션 서버에서 B 애플리케이션 서버로, 아니면 A 실행 환경에서 B 클라우드 형태로, 뭐 A 클라우드에서 B 클라우드로, 퍼블릭에서 프라이빗으로 이렇게 옮겼을 때 얘가 적용받는 어떤 룰이나 아니면 얘네들이 영향받는 부분들, 그리고 고쳐져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검색해서 이거를 애플리케이션을 옮겨갈 때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그런 툴입니다. 그래서 모놀리틱한 애플리케이션을 굉장히 타이틀 커플되어 있는 모놀리틱한 애플리케이션들을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나 클라우드 이네이블 되어 있는 형태로 자바 애플리케이션들을 옮기려고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제품 명칭이 클라우드 트랜스포메이션 어드바이저잖아요. IBM 클라우드 트랜스포메이션 어드바이저. 그러니까 끝에 어드바이저니까 트랜스포메이터가 아니라 실제로 트랜스포메이션을 지원해 주는 놈이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품은 굉장히 오래된 제품이에요. 거의 한 10년 정도 된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전부터 계속 저희 IBM에서는 마이그레이션 해서 뭔가 다른 종류의 애플리케이션 서버로 옮기는 이런 것들도 계속 제공을 해왔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고요. 트랜스포메이션 어드바이저는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웹스피어 서버, 웹스피어 ND, 그 다음에 웹스피어 IBM MQ, 그 다음에 웹로직, 탐캣, 이런 디플로이 되어 있는 이런 애플리케이션들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디플로이 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IBM 클라우드 프라이빗에도 들어있고 클라우드 팩4 애플리케이션에도 들어있지만 웹스피어의 서버에서도 다 들어있는, 웹스피어 서버에서는 스탠더론으로 들어있고, 그 다음에 도커 컨테이너로도 또 따로 제공을 하는 그런 버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제 실행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거기서 나오는 산출물이 분석 리포트, 기술 리포트, 인벤토리 리포트, 그 다음에 커스터마이즈 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들과 거기에 들어가는 번들들, 뭐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 부분들은 또 따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 어드바이저를 이용을 해서 요걸 쭉 올라가서 나중에 프라이빗이나 퍼블릭 클라우드로 넘긴다라고 할 때, 결론적으로는 웹로직, 탐캣, 뭐 웹스피어, 와스, DB2 뭐 이런 이 애플리케이션들을 쭉 검색을 하고 애널라이즈를 해서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는 트래디셔널 옛날에 쓰던 자바 애플리케이션들, 그거를 이제 버전 업그레이드를 해서 최신 버전 업그레이드를 먼저 하겠죠. 그 다음에 리버티로 간 거, 리버티가 이제 와스의 이제 컨테이너를 지원하기 위한 그 베이스 버전인데, 그거에 그 다음에 컨테이너라이즈 하고 리팩터링 해서 클라우드 이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엑셀러레이트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트래디셔널한 웹 애플리케이션을 쫙 읽어가지고 얘가 컨테이너라이즈 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 서버로 옮겨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거를 쭉 분석을 해서 고객에게 제공을 하고, 고객이 그 단계를 건너뛰게 해서 클라우드로 이렇게 적용을 할 때 좀 더 빠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툴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트랜스포메이션 어드바이저가 들어있는, 예를 들어서 IBM 클라우드 프라이빗에도 들어있고 클라우드 팩4 애플리케이션에도 들어있고 와스에도 들어있고 뭐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컨테이너로 들어있고 클라우드 프라이빗에 들어있는 걸로 예를 뭐 설명을 드렸는데, 첫 번째로는 트랜스포메이션 어드바이저의 사용자가 웹으로 접근을 합니다. 웹으로 접근을 해서 데이터 콜렉터라고 하는 거를 먼저 다운로드를 받아요. 브라우저를 통해서. 데이터 콜렉터를 다운로드 받는 이유는 온프렘의 자바 애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MQ 애플리케이션이나 MQ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애플리케이션 분석을 하기 위한 용도로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콜렉터라고 이름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데이터 콜렉터를 받게 되면 그 받은 데이터 콜렉터를 가지고 내가 타겟으로 하는 와스 서버, 아니면 탐캣 서버, 웹로직 서버, MQ 서버, 이런 타겟 시스템, 온프렘으로 설치되어 있는 타겟 시스템을 대상으로 해서 실행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콜렉터로 이제 실행을 시키게 되면 이 콜렉터가 이제 계속 분석을 하면서 그 해당 애플리케이션의 베이스 디렉토리에 있는 내용들을 쭉 다 검색을 하면서 거기에 검색된 결과를 이제 리포트로 쭉 뽑아내는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콜렉터가 기술적으로 매치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의 각각의 릴레이션십, 뭐 이런 것들, 뭐 Q 같은 경우, MQ 같은 경우 Q 매니저에 대한 정보, 뭐 컨피규레이션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까지 전체적으로 다 분석을 해서 이제 뽑아내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저 데이터 컬렉터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컬렉터가 이런 것들을 분석해 가지고서 뽑아내고 나면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아웃풋을 다시 TA를 이제 던져줍니다. TA를 던져주게 되면, 던져줄 때 TA의 입장에서는 이제 만들어진 거가 이제 zip 파일 형태로 받아지거든요. 받아진 거를 이제 자동으로 업로드를 하면서 트랜스포메이션 어드바이저에서는 그걸 이제 계속 이제 분석을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TA 애널리시스라고 하는 데서 이제 애플리케이션의 테크놀로지, 기술적인 부분, 컨피규레이션에 대한 부분, 애플리케이션의 디펜던시 가지고 있는 라이브러리들에 대한 부분, 릴레이션십들, 그리고 컨테이너, 뭐 내가 어떤 대상으로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인사이트, 가이던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애플리케이션을 A 타입에서 B 타입으로 아니면 A 형태의 실행 환경에서 B 형태의 클라우드 실행 환경으로 이렇게 옮겨가려고 할 때 알아야 하는 그런 정보들을 쭉 해서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저러한 종류의 리포트를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TA가 애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라이즈 해가지고서 돌리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의 아티팩트들, 예를 들어서 뭐 도커 같은 경우 도커 빌드 파일이라든가 젠킨스 파일이라든가 메이븐 파일이라든가 아니면은 와스 같은 경우 와스의 서버 XML 파일이라든가 이런 그런 번들 파일들 있잖아요. 실제로 마이그레이션 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은 아니지만 그 마이그레이션 하고 나면은 얘가 컨테이너화 돼서 올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나머지 주변 파일들, 걔네들을 전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서 이제 생성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런타임 인벤토리, 뭐 복잡도, 테크놀로지 핏, 뭐 디펜던시, 뭐 이런 것들이 쭉 있고요. 그리고 타겟으로 가려고 하는 클라우드의 환경들, 예를 들어서 뭐 리버티 온 프라이빗 클라우드, 리버티 온 IBM 클라우드, 뭐 이런 식으로 저 타겟, 내가 소스는 IBM 웹스피어 애플리케이션 서버 ND 환경이고 프로파일은 앱 서버 1이라고 하는 프로파일인데 얘를 타겟으로 어디로 갈 거냐? 요거에 따라서 요거 타겟에 대한 애플리케이션들의 복잡도와 테크니컬한 매치, 그 다음에 디펜던시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저게 뭐냐 하면은 애플리케이션들을 옮기려고 할 때 얼마나 쉽게 옮겨갈 수 있느냐, 얼마나 어렵게 옮겨갈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들어가는 데 대한 공수는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클라우드로 옮길 때 기본적으로 웹스피어 ND 같은 와스 베이스나 웹스피어 ND 같은 그런 트래디셔널한 와스 같은 경우에 웹스피어 VM 퀵 스타터라고 하는 형태로 쿠버네티스 기반은 아니지만 VM 기반으로 제공하는 기능을 하나를 제공할 수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쿠버네티스 기반의 컨테이너화되어 있는 와스 리버티나 트래디셔널 웹스피어 이런 부분으로 제공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가장 영향도가 없는 거는 웹스피어 VM이나 퀵스타터 이용한 그런 VM 기반의 웹스피어일 거고요. 그 다음에 영향도 있는 건 이제 컨테이너라이즈 리버티 아니면은 컨테이너라이즈 된 트래디셔널 웹스피어 이런 것들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리버티 마이크로 프로파일 이제 적용되어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화되어 있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이런 형태로 들어가는데 물론 이게 이쪽으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이제 코스트는 더 많아지겠죠. 이게 좀 더 공수가 더 많이 들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반해서 좀 더 베네핏은 더, 유연성과 베네핏은 더 많아질 거고요. 어질러티도 높아질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고객이 이제 선택을 하게 돼 있는데 선택에 대한 요소를 이제 클라우드 트랜스포메이션 어드바이저라고 하는 저놈이 제공을 한다는 겁니다. 선택을 어떤 걸로 선택을 해서 이거를 갈 거냐, 클라우드로 갈 거냐라고 하는 거. 그래서 디펜던시 뷰에서 보면 이 애플리케이션,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이 가지고 있는 디펜던시들, 라이브러리 형태의 디펜던시들, 뭐 이런 형태로 제공해 줄 수 있겠고, 그리고 앱에 대한 이슈, 그리고 디펜던시에 대한 디테일, 테크놀로지 이슈, 뭐 이런 것들이 여기서 보신 것처럼 어디에서 어디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형태를 내가 이제 데이터 컬렉터를 이제 분석을 했는데, 분석을 해서 보니까 ORG 아파치 서드 파티 API 같은 경우에는 리버티에서는 제공되는
패키지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시베리티가 굉장히 높은 부분이니까 요거는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종류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뭐 디펜던시를 가지고 있다. 뭐에서 뭐 메시징 JMS 같은 메시징 서버에서 디펜던시를 가지고 있다. 이런 애플리케이션들이 디펜던시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추출을 해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슈의 심각도에 따라서 저렇게 색깔로 구분해서 이제 보여주고 그 옆에 디벨롭의 에포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저거를 이제 수정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공수가 얼마나 될 거냐. 요걸 이제 계산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런타임과 릴레이션십 요거 애플리케이션의 릴레이션십 가지고 있는 쉐어드 라이브러리 그다음에 큐 매니저의 애플리케이션들 거기에 들어가는 애플리케이션들의 릴레이션십 연관도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뷰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요건 이제 그 상세 뷰가 아니고 이제 전체 리포트에 해당하는 거고요. 상세 뷰에 보면 애널리시스 리포트, 테크놀로지 리포트, 인벤토리 리포트 이렇게 세 가지 리포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리포트를 이제 익스포트를 하게 되면 G 파일로 익스포트가 되고 거기 안에 들어가는 전체 내용들이 다 보여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은 여기서 애플리케이션들이 분석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모더레이트, 컴플렉스, 심플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저 동그란 거. 그 다음에 테크니컬 매치, 디펜던시, 이슈 저게 이제 전체적인 이제 뷰이고 요걸 가지고 레커멘드를 하는데 심플인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코드 체인지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걸 판정한 거예요. IBM의 TA가. 이거는 코드 체인지가 없이도 그냥 있는 애플리케이션들로 그대로 이제 넘어가면 된다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분석을 한 거고요. 마더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코드 체인지를 하면 넘어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정도 선으로 분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컴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거는 네가 선택한 그 테크니컬한 그 도메인에서는 지원될 수 없는 부분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제공해요. 그러니까 저걸 보고 그냥 퀵스타터 VM으로 와스로 그냥 운영을 해야 되겠구나. 옮겨가지고 리버티로 옮길 수 있겠구나. 아니면 와스로 그냥 써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저것이 모더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코드 체인지를 통해 가지고서 이거를 수행을 할 수 있는데 컴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냥 하지 말고 요거는 그냥 VM 그대로 가거나 원래 있는 그 환경 그대로 가는 게 좋아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표현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테크니컬 매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타겟으로 하는 그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되고 있는 그 라이브러리의 유형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테크니컬 기술적으로 그 호환성이 있느냐 없느냐 요것들을 이제 판정한 결과이고 그리고 디펜던시 그러니까 얘가 참조하고 있는 다른 종류의 뭔가 라이브러리들 이것들을 추가해야 되는 것들이 있느냐 그리고 어떤 이슈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쭉 판정해서 이런 레코멘데이션 뷰로 보여주는 게 전체적인 뷰가 되겠거든요.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 어드바이저는 이렇게 그냥 다른 도커 버전으로도 이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서 이제 사용하실 수 있고 심지어는 윈도우 탐캣 같은 경우 윈도우에서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윈도우 버전, 맥 버전, 리눅스 버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버전의 이런 클라우드 트랜스포메이션 어드바이저가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서 이걸 로컬 에디션으로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다음에 웹스피어 마이그레이션 툴킷 여기 앞에 그 트랜스포메이션 어드바이저 외에 마이그레이션 툴킷이라고 하는 게 하나 더 있다고 그랬는데 마이그레이션 툴킷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다운로드 받아가지고서 마켓플레이스에서 이클립스 마켓플레이스에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제 사용하시는 부분입니다. 요거는 이제 IDE에 합쳐져서 IDE 툴킷 안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스캐닝하고 소스 코드를 스캐닝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코드를 이렇게 해서 고쳐주는 게 맞아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설명해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코드를 클릭하고 이렇게 가게 되면 거기에 클릭한 거에 따라서 요거를 어떤 식으로 고쳐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제공해주는 이런 툴들을 제공합니다. 트랜스포메이션 어드바이저가 지금까지는 그 ICP를 잘 이미 아시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까 카바네로 그래서 코드윈드라고 하는 이제 개발 툴 텍톤이라고 하는 그 엔터프라이즈 이벤트 드리븐 CI/CD 툴, 그다음에 앱소디 이런 툴들을 이용을 해서 뭔가 이제 새로운 데브옵스를 이제 카바네로 엔터프라이즈라고 해서 저희가 제공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젠킨스 기반의 Git과 젠킨스 기반의 마이크로 클라이밋이라고 하는 제품이 있었어요. 마이크로 클라이밋이라고 하는 제품은 이제 곧 없어지고 그다음에 카바네로로 다 대체될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클라이밋에 해당하지 않고 이제 전체적으로 앞으로는 트랜스포메이션 어드바이저가 예전에는 거기서 만들어진 산출물들이 마이크로 클라이밋을 통해서 데브옵스 툴체인을 태워서 ICP 같은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배포되는 형태로 갔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카바네로 같은 툴들을 통해서 이제 앱소디와 카바네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클라우드 트랜스포메이션 어드바이저에서도 나오는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연결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 어드바이저에서 애플리케이션이 있고 디펜던시들이 있고 이렇게 한 부분들을 분석을 해서 만들어지게 되면 얘를 메이븐 레파지토리 같은 데다 집어넣고 개발을 해서 SCM에다 넣게 되면 애플리케이션 넣고 앱소디에서 읽어내서 배포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앞으로 이제 모양이 변화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카바네로 엔터프라이즈가 이제 현재는 지금 뭐 마이크로 클라이밋을 완벽하게 대체한다, 뭐 아니면은 뭐 완전히 다른 툴이다 이렇게 뭐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클라우드 트랜스포메이션 어드바이저 외에 다른 도구들이 다 마이크로 클라이밋 기반으로 이제 인티그레이션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카바네로 기반으로 이제 변화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젠킨스 기반으로 파이프라인을 구성했던 거를 텍톤 기반으로 파이프라인 구성하고 그리고 오퍼레이터 형태로 리버티 오퍼레이터 무슨 뭐 아까 얘기했던 헬름 차트로 만들어낸 헬름 오퍼레이터 리버티라는 리버티 오퍼레이터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큰 상위의 패키징 방법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패키징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할 거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 하는 부분들로 해서 이 사람이 이런 트랜스포메이션 어드바이저를 통해서 아까 요 그림은 앱소디 허브에서 이제 뭐 앱소디 이닛 해가지고서 찾아내가지고서 여기 있는 컬렉션 찾아서 개발하고 그거를 오픈소스 오픈시프트로 이제 넣고 하는 이런 과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컨피그 앱소디 마이그레이션 아티팩트들 중에서 아까 얘기했던 젠킨스 파일 뭐 아니면 무슨 파일 있다 그랬잖아요. 젠킨스 파일이 아니라 앱소디 컨피그 야물 파일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걸 읽어다가 코드윈드, 이클립스 기반 코드윈드 가지고서 개발하고 트래디셔널 와스 코드를 가지고 내려와서 마이그레이션 툴킷 같은 거 돌려서 뭐 이클립스 같은 기반을 가는 마이그레이션 툴킷 같은 거 돌려서 실제로 애플리케이션 짠 다음에 넣어서 돌려요. 이런 형태로 애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의 모양도 기존의 마이크로 클라이밋은 그냥 웹 기반의 아이디 그 다음에 젠킨스 기반의 파이프라인 이거 두 개 이제 합쳐져 가지고 있는 제품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개발 툴도 앱소디 같은 CLI 앱소디 이용하는 아니면 코드윈드 같은 아니면 이클립스 아니면 비주얼 스튜디오 이런 거 이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다 집어넣은 형태로 구성을 하면서 요 카바네로의 그 텍톤의 이제 빌드하는 파이프라인 요거 태울 수 있도록 거기에 관련된 구성들 다 제공하는 형태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리고 카바네로는 사실은 100% 오픈소스예요. 오픈소스인데 요거를 카바네로 엔터프라이즈 오픈시프트의 OKD 그 다음에 코드윈드 앱소디 텍톤 뭐 그냥 카바네로 이런 것들을 합쳐서 이제 카바네로 엔터프라이즈라고 해서 IBM 클라우드 팩4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오픈시프트, 레드햇 오픈시프트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카바네로 엔터프라이즈가 오픈시프트 기반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구성한 형태로 카바네로 엔터프라이즈라고 해서 다시 패키징을 해가지고 IBM 클라우드 팩4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제 제공을 하는 형태로 제공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제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카바네로 엔터프라이즈는 오픈소스의 코드들에 포함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클라우드 팩 인스톨레이션을 하는데 클라우드 팩으로 오픈시프트로 인스톨을 하는데 그다음에 버전 관리하는 거 그러니까 그가 여러 가지 버전들을 이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버전 컨트롤 IBM에서 제공하는 버전 컨트롤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원, 뭐 라이센스, 툴 인티그레이션, 뭐 이런 부분들을 다 패키징 해가지고서 제공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TA 트랜스포메이션 어드바이저나 아니면 마이그레이션 툴킷 이런 것들과의 연계를 할 수 있는 이런 모더나이제이션 툴킷과의 연계, 그 다음에 뭐 클라우드 팩, 멀티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이런 부분들에서 아까 제공할 때 뭐 애플리케이션으로 배포하는 대상이 이제 타겟 애플리케이션으로 배포. 여기서 얘기하는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거는 멀티 클라우드 매니지먼트의 애플리케이션 얘기라는 거예요.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쿠버네티스 입장에서는 애플리케이션, IBM에서의 쿠버네티스는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하나의 새로운 타입이 있거든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타입에 따라서 그 타입에 맞는 형태로 이제 배포하는 그런 형태까지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거고, 엔터프라이즈급 뭐 스탠다드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제공하고 있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레드 런타임까지 같이 이제 포함을 하고 있는 그런 부가적인 밸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클라우드 팩4 애플리케이션 이용해야 되느냐? 뭐 이거는 아까 설명드렸던 이제 그 요약 차트이고요. 이제 여기가 이제 마지막 차트인데, 전체적으로 클라우드 팩4 애플리케이션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그대로 실행시키는 거. 그러니까 VM 퀵스타터나 아니면은 웹스피어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대로 실행시키는 거. 아니면 트랜스포메이션 어드바이저나 마이그레이션 툴킷 같은 걸 이용해서 원래 있는 애플리케이션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클라우드 이네이블드 돼 있는 형태로 이제 모더나이즈 하는 거. 아니면은 아까 얘기했던 카바네로의 뭐 앱소드 있나 뭐 코드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새로운 종류의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런타임과 라이브러리, 런타임과 프레임워크 이런 것들 같이 제공을 하고, 개발 툴, 모더나이제이션하는 툴킷들 이런 것들 제공하는 제품이다라는 거예요. 거기다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진 않았지만 모바일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작성하는 데 필요한 그런 툴킷들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웹스피어, 애플리케이션 서버, ND, 리버티, 코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런타임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IBM 모더나이제이션, 디벨로퍼 툴 이런 부분들이 카바네로나 아니면은 트랜스포메이션 어드바이저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오픈시프트하고 카바네로가 이제 같이 한 통으로 이제 엮여가지고서 제한할 수 있고, 뭐 퍼페추얼 뭐 텀 라이센스 뭐 이런 옵션 제공한다는 건 뭐 라이센스적인 입장이니까.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일단 오늘 준비한 차트는 여기까지고, 혹시 설명 들으시면서 카바네로라는 거는 처음 들으시지 않으셨어요? 처음 들으신 분들 많으시지 않으세요? 나중에 다음 기회가 되면 카바네로만 따로 이제 한번 모아가지고 한번 설명 한번 다시 드리는 기회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